100년 만에 대변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례 없는 경제 부흥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미래를 정확히 예언한 한 무당의 이야기가 최근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80살 박명순 할머니. 이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낯설지만 앞으로 한국 현대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알린 예언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평생을 보낸 그녀가 남긴 충격적인 예언이 하나씩 현실로 나타나면서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8년 한국의 진정한 경제 대통령이 나타나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박명순 할머니가 예언한 사건들의 적중률은 놀랍게도 90%를 넘어섭니다. 그런데 그녀의 예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느니 순간 한국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의 예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극심한 경제적 혼란을 겪게 되지만 2028년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시대를 이끌 지도자가 바로 경제 대통령입니다. 이 신비로운 인물은 기존의 어떤 정치인과도 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할머니는 이 사람을 하늘이 내린 경제의 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제2의 새마을 운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박명순 할머니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구체적인 준비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미래의 신호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 이 평범해 보이는 강원도 할머니가 어떻게 한국의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1944년에 태어난 그녀는 6살 때부터 신내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박명순 할머니는 20대부터 본격적으로 무당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른 무당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적 사건을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2년 전에 예언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정확히 맞췄습니다. 심지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까지 2018년에 이미 경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 운동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아직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 박명순 할머니는 머지않아 전 국민이 잘 살아보세라고 외치며 마을마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1년 후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지방장관 회의에서 새마을 가꾸기를 언급하면서 그녀의 예언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새마을 운동의 구체적인 성과까지 미리 내다봤다는 점입니다. 시멘트와 철근으로 마을이 변하고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이 운동이 한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새마을 운동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벤치마킹했고 운까지 나서서 새마을 운동을 개발도상국에 보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박명순 할머니는 이미 50년 전에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명순 할머니의 가장 중요한 예언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2020년부터 한국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이 완전히 바뀔 것이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녀의 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의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가 전 세계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명순 할머니는 이것도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국은 극심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며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련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그녀는 강조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가 예언한 2025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련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녀는 이
기간을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전례 없는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의 여파로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큰 타격을 받고 실업률이 급상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크게 위축되어 집값이 급락하고 건설업계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명순 할머니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정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썩은 것들을 모두 걷어내야 새로운 것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기존의 정치 세력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새로운 지도력에 대한 갈망이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 간 격차도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과 혼란 속에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듯이 나라도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진다는 것이 박명순 할머니의 철학입니다. 이 시기의 국민들은 물질적 풍요보다는 공동체의 가치와 상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경험했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명순 할머니의 예언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바로 2028년부터 시작되는 대전환입니다. 3년간의 시련을 겪은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경제 대통령이 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이 인물을 하늘이 한국을 구하기 위해 보낸 특별한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대통령은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치 경험이 거의 없지만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젊은 에너지와 풍부한 경험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가 묘사한 경제 대통령의 구체적인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녀는 이 인물의 외모까지 상세히 설명했는데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지만 동시에 따뜻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내면적 특성입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이 사람은 돈과 권력의 욕심이 없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을 경험해서 서민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자수성가한 경험이 있어서 경제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제 대통령의 정치적 등장 과정도 매우 극적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에 따르면 17년 말 한국이 극심한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의 인물이 갑작스럽게 정치 무대에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치 경험이 없는 그를 의심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경제해법이 너무나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서 점차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새로운 정치적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존 정당들도 그의 능력을 인정하고 경쟁적으로 그를 영입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는 기존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길을 걸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치러질 2028년 대선에서의 경제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도 매우 극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선거 막판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접전이 벌어지지만 결국 국민들이 변화를 선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당선과 함께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경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으로 한국을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꿨듯이 이 사람은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한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명순 할머니가 예언한 제2의 새마을 운동은 과거의 새마을 운동과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과 목표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한 물리적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2의 새마을 운동은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전국적 규모로 진행되며 경제까지 혁신한다고 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예전에는 근면 자조 협동이었지만 이번에는 혁신, 상생, 지속이 핵심 정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친환경을 바탕으로 한 경제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2의 새마을 운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2의 새마을 운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박명순 할머니의 외언에 따르면 이 운동은 크게 3개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첫째는 경제 혁신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 첨단 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별 특화 발전을 이루어낸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신재생 에너지, 우주 산업 등 미래 산업을 전국에 고루 분산 배치하여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경제 효율성도 높인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회 통합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교육 기회의 평등, 일자리의 공정한 배분, 복지 시스템의 혁신 등을 통해 진정한 기회의 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환경혁명입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미래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통해 전국 모든 지역이 친환경적으로 탈바꿈하고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마이너스를 달성하는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혁명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의 추진 방식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1970년대가 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국민 참여형 상향식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민주적 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의 구체적인 성과도 놀랍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2030년이 되면 한국의 모습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득 격차가 크게 줄어들어서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실업률은 2% 이하로 떨어지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취업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오히려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세대 갈등이 사라지고 모든 연령대가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사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역 갈등도 해소되어 전국이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혁신되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사교육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료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하여 모든 국민이 최상의 유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문제들이 창조적으로 해결되어 오히려 고령자들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환경 분야의 성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2030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가진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모든 도시가 공원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농촌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하천이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 하천으로 복원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환경 개선이 새로운 관광 산업을 창출하면서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한국을 보기 위해 몰려들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의 성공으로 한국이 세계 발전 모델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가 한국을 벤치마킹하려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운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경험을 전 세계에 보급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 국가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명순 할머니의 예언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제2의 새마을 운동이 한국만의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성공이 전 세계에 희망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경제 불평등, 사회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가 한국의 모델을 통해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빈곤과 환경 파괴가 해결되고 모든 인류가 함께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뜻에 따라 한국이 인류를 구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천 년간 침입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버텨온 한민족의 정신력이 이제 전 세계를 구원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뛰어난 적응력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와 교육결, 극면성이 결합되어 다른 나라들이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박명순 할머니는 모든 긍정적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국민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예언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2017년까지의 실현기에 국민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돕고 협력하는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경제 대통령이 나타났을 때 기존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개인적으로도 이 시기에 대비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평생 학습 능력을 기르고 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건강을 잘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 시기에는 모든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는 공동체의 발전이 중요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넷째,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 습관을 기르라고 했습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의 핵심이 환경혁명이기 때문에 평소부터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로 개인의 의식 변화가 국가 전체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의 예언이 현실성을 갖는 이유는 단순히 그녀의 과거, 적중 사례 때문만은 아닙니다.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과 세계적 흐름을 보면 그녀의 예언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한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등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도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만 있다면 충분히 경제적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한국은 이미 많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에 대한 갈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어서 친환경적 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위한 토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K-뷰티, K-푸드, K-라이프 스타일로 확산되면서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은 혁신과 창의성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 결합되면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고 2028년부터는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박명순 할머니의 예언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은 제2의 새마을 운동의 실행 방안입니다. 그녀는 이 운동이 단순한 구호나 캠페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가진 체계적인 국가 발전 계획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경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전국 시도별로 제2의 새마을 운동추진본부가 설치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계획이 수립될 것이라고 합니다. 중앙정부는 예산과 기술을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실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수도권은 인공지능과 핀테크, 영남권은 첨단 제조업과 우주항공, 호남권은 신재생 에너지와 바이오, 충청권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강원권은 관광과 레저, 제주권은 청정에너지와 해양 바이오 등으로 특화한다고 했습니다. 각 권역 내에서도 시군별로 세부 특화 분야를 정해서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지역이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게 되고 지역 협력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전국 모든 읍면동의 새마을 공동체 센터가 설치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젊은이들이 어르신들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어르신들이 젊은이들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상호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지역 정체성이 강화되면서 동시에 전국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환경혁명 분야에서는 모든 지역이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마이너스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모든 건물이 에너지 자리형으로 개조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순환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폐기물이 모두 자원으로 재활용되고 새로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농업도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전환되어 화학 비료와 농약 사용이 중단되고 자연농법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미래 사회에 맞는 새로운 인재를 기르는 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육부를 미래 인재부로 개편하고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을 혁신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되고 개별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학생들이 실제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면서 배우는 실용적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평생 교육 시스템이 크게 확충되어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이 도입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 학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급속한 기술 변화에 모든 국민이 적응할 수 있게 되고 평생에 걸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배움에는 나이가 없고 가르침에는 계급이 없는 진정한 교육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료 시스템의 혁신도 제2의 새마을 운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203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방의학이 크게 발달하여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개인별 맞춤 의료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 의료가 실현되어 모든 질병의 조기 진단과 최적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결합된 통합 의료 시스템이 개발되어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는 전인적 의료가 실현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고령화 문제도 창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짐이 아니라 보물이 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고령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대량 창출되고 세대 간 협력을 통한 혁신적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건강한 노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모든 국민이 생애 마지막까지 활기차고 보람찬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가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의 예언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정신적 가치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녀는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풍요도 달성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하면서 잃어버린 공동체 정신이 되살아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려서 모든 국민이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도 재발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바쁜 일상 속에서 소홀했던 가족 관계가 다시 중요해지고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역할을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이 잡히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건강한 가족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가 확대된 가족 개념으로 발전하여 이웃 간의 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제2의 새마을 운동 시기에 한국의 전통 문화가 현대적으로 재석되면서 새로운 문화는 에상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예술이 재발견되고 이것이 현대 기술과 결합되어 세계적 수준의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매료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문화 창조의 주체가 되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고 창작하는 문화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체육과 스포츠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는 스포츠 강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생활체육이 크게 활성화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통 무예와 현대 스포츠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운동 문화가 개발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030년대에는 한국이 아시아 체육의 중심지가 되어 많은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세계적 선수들을 배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과는 더욱 놀라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한국이 세계 과학기술의 선도국이 되어 인류 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우주기술, 바이오 기술 등 모든 첨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환경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서는 독보적 지위를 확립하여 전 세계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술적 성과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이 모든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2028년부터 시작된 제2의 새마을 운동이 완전히 자리 잡는 데는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8년부터 2030년까지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이고 2030년부터 2033년까지는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33년 이후에는 한국의 새로운 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특히 젊은 세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지금의 청년들이 제2의 새마을 운동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청년들의 도전 정신이 변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년들이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성세대의 경험과 지혜도 소중하기 때문에 세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의 역할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제2새마을 운동 시기에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존의 남성 중심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 전환되면서 여성들의 능력과 감성이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돌봄과 교육 환경 분야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여성 기업가와 여성 과학자들이 대량 배출되어 혁신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을 통해 농촌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이 보편화되고 친환경 농법이 정착되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농촌이 단순한 농업지역을 넘어 관광, 체험, 휴양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도농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농업인들이 대거 농촌으로 유입되면서 농촌의 새로운 활력이 넘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의 예언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북한과의 관계 변화입니다. 그녀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의 성공이 통일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발전상을 보고 북한도 변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2030년대 중반에는 남북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점진적 통일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제2의 새마을 운동 모델이 북한 지역에도 적용되어 한반도 전체가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고 진정한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의 성공으로 한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의 중재 역할을 인정하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한국과 협력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를 요청할 것이며 한국이 이들의 멘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순 할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침입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의 성공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가야 할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서로 돕고 협력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미래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희망을 잃지 마세요. 새벽이 가장 어둡듯이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면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의 외언이 과연 현실이 될까요? 시간만이 답을 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의 예언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는 비전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2028년 경제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시작될 대변력의 시대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박명순 할머니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살 박명순 할머니의 놀라운 예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8년부터 시작될 제2의 새마을 운동과 경제 대통령의 등장, 그리고 그로 인한 한국의 대변력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곧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예언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의미 깊은 예언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